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제이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수술 후 바로 다리를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마취도 덜 깨서 하반신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다가 마취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통증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 저도 이제 임상생활이 이제 10몇 년 차가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병원들도 있고요. 어떤 병원들은 이렇게 수술 후에 무릎에 핏주머니를 차서 어느 정도 안에 있는 피가, 고인 피가 다 제거된 후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상처가 생겼으니까 봉합을 하잖아요. 그 봉합실을 대부분은 2주 후에 제거를 하는데, 그 봉합실이 제거된 다음부터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여러 군데 이 수술병원에 있었지만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아직까지는 큰 정답은 없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원칙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라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도 되고, 내가 진짜 수술 후에 재활을 잘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좀 뭔가를 빼먹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는 너무 재활이 늦어서 나중에 회복도 늦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그런 고민들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본적인 원칙은 내 스스로 다리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움직였을 때 아주 예민한 통증이 없다면은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 예민한 통증이라는 게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막 긴장을 해서 다리가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할 수는 없겠죠. 즉, 수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수술 후에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긴장이라는 걸 하게 돼서 수술 부위를 보호를 합니다. 그 보호 반응이라는 게 상처가 낫기 위한 반응이기 때문에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지면은 그런 반응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가 아픈 걸 참아가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아픈 걸 참아가면서 해봤자 내 몸은 더 긴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긴장을 한다면은 내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이런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다리는 안 움직여지고 자꾸만 긴장하고, 근데 나는 자꾸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당연히 회복되는데, 상처 부위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하물며 감기에 걸려도 약을 한 번 먹고 다 낫진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를 먹고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느리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다고 해서 뭐 너무 느리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빠르다고 해서 나는 수술 잘 됐구나 이렇게 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결국 지나보면은 초기에 빠르거나 느린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 가서 낫는 시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상태가 완화된 다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도 뭐 책들도 많이 보고 수술 후 재활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뭐 원서로도 있고요, 번역된 책들도 있는데, 원서로 된 책들을 쭉 읽다 보면요, 그대로 이제 환자한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복도 더 더디고요. 대부분의 그런 책들에서 나온 그 기간들은요,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에 짜 맞췄기 때문에 사람의 개별적인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젊은 사람이나 좀 빨리 낫는 사람 위주로 그런 책들이 쓰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는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금방금방 수술하는데, 그 책을 쓴 나라들은 대부분 다 미국이란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는 수술을 빨리 하는 경향들이 대부분이 없잖아요. 그저 우리나라처럼 병원들이 많아서 바로바로 수술할 수도 있고, 또 실비보험이 돼서 수술해도 금액적인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 우리나라 현실에서 봤을 때는 그런 책들이 좀 맞지가 않았어요. 저도 이제 환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적용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아파지고 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아프게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부작용 없이 점진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조바심을 환자뿐만이 아니라 저도 냈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비우고 나서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진행을 했더니, 아니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는데 빨리 걷고 싶다고 걷기 연습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각도가 안 나오면 아픈 거 참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환자들이 원하면 시켜야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 밤에 자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깨가지고 막 응급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또 병원에서는 또 시키는 경우도 있고, 왜 환자분들이 아파하시니까, 아니 아파하는 게 아니라 각도가 안 나오니까 자꾸만 빨리빨리 각도를 내라, 아파 참고 꺾어라,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새는 안 그래요. 그래도 예전에 그런 의사분들은 막 이 악물고 막 꺾고 막 각도 재고, 그 전날보다 각도가 안 나오면은 뭐 더 꺾으라 막 이렇게 했는데, 환자도 고통스럽고 치료하는 치료사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파가지고 나 그냥 퇴원해서 혼자서 그냥 할래요, 그냥 이렇게 차라리 소위 뭐 그냥 장애 남고 말래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져요. 아무것도 안 한 경우가 차라리. 그래서 제가 생각이 확 바뀐 계기가요,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있는 건가, 더 다른 방법들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환자가 안 아프게.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요, 잘 안 낫는 환자들 잘 낫게 하는데 제가 재주가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자들이 왜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면 환자들은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하던 말이고요. 그래도 이제 궁금한 건 대충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냥 기간으로 얘기하자면 대부분은 2-3주 뒤부터 해도 무난합니다. 그렇게 해도 뭐 각도가 잘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아니면 6주 뭐 이렇게 있다가 천천히 시작해도요. 대부분들은 다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슬슬 해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술 후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각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반대쪽 수술 안 한 쪽이랑 비교했을 때 수술 안 한 쪽을 100으로 보면요, 한 70에서 80%까지는 금방 각도가 나와요. 내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대신 이제 나머지 20%, 30%를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요. 초반에는 설렁설렁 하셔도 각도는 그냥 편안하게 나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각도를 내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다리 찢는 거 있죠? 다리가 금방 안 찢어지고 한번 찢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짧아져 있는, 수술 후에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짧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킬 때는 조금 더 강한 스트레칭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굳이 세게 하지 않으셔도 정상 각도의 7-80%까지는 무난하게 나온다는 거니까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단 이건 평균적인 얘기고요. 좀 더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경우는 워낙에 그 몸이 뻣뻣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남들보다 좀 더 굳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남성분들보다는 유연하기 때문에 각도들이 빨리빨리 나오는데요. 남자분들 중에 좀 이렇게 조금만 몸을 안 움직여줘도 금방 그 뻣뻣해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고요. 제가 경험했던 재밌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은 오히려 수술한 쪽이 각도가 더 잘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재활을 하면서 보면은 오히려 수술한 쪽이 더 잘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늦게 시작을 하셔도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상처가 아물면서 각도가 초반에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요. 상처를 건드려 가면서, 즉 아프게 하면서 각도를 만들면은 오히려 더 재활 기간이 더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꼭 명심을 해두세요. 우리가 아픈 걸 참아가면서 절대 재활하는 건 아닙니다. 안 아프게 하셔야 돼요. 안 아프게 하셔도 충분히 정상 각도의 7-80%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칭을 해도 각도를 내는 운동을 했을 때 뜨끔하거나 찌릿하거나 내가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이 없어지는 시점이 와요. 즉 다리 찢는 것처럼 참을만한 통증이 오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안에 있는 조직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는 조금 더 세게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점이 언제 오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내 몸이 나한테 알려주는 반응 있잖아요. 그 반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걸 환자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분한테 얘기를 하셔서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각도를 내는 운동들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나는 어떻게 했어요, 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운동선수가 아니고 꾸준한 운동을 했던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절대 그런 방식들을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맞는 재활을 하시기를 꼭 간절히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진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의 거 따라 하다가는요 큰일 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늦게 시작해도 걱정 없습니다. 옆에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회복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요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만큼 실력도 좋고 한국인들이 손재주가 좋잖아요.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들처럼 손재주 좋고 노력하는 물리치료사가 많은 나라들이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외국을 나가본 건 아닌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오죽하면은 한국에서 제가 외국인들이 치료를 해봐도요 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교포들 그런 분들이 오죽하면 교포들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물리치료를 받겠어요. 그죠? 제가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나중에 하나씩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 강의가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좋았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에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달아주신 댓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또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